반갑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입주민 분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돼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에 불상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도 이 층간소음을 규제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제 변화를 살펴보면은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그 우리 아파트에서는 층간 그 바닥 슬래브 두께를 120mm 전후로 이렇게 건축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층간 소음에 대해서 큰 개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 지어진 아파트, 지금으로 치면 약 35년 이상 된 그런 아파트에서는 층간 소음을 150 방지하고자 아파트 슬래브 두께를 150mm까지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들어와서는 180mm까지 상향을 하였고 2014년 5월부터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바닥 슬래브 두께 최소 기준인 210mm 이상을 적용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최소 기준을 살펴보면은 지금 주로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 백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백식 구조라는 것은 기둥과 보가 따로 없이 벽이 전체 그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통해서 모든 공명이 일어나서 소음이 전달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 백식 구조와 무량판 구조에서는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을 떨어뜨려서 나는 경량 충격음이라든지 발자국 소리로 나는 중량 충격음 같은 경우에는 49dB 이하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 사업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주간인 경우에는 그 주간의 기준이 0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22시까지 되겠습니다. 이때는 낮 동안에는 직접 충격음의 경우에는 39dB 이하로 이렇게 23년 1월 달에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39dB 이하로. 그리고 야간인 경우에는 10시, 밤 10시 이후에는 34dB 이하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택 건설 기준에 나오는 49dB 이하와 39dB 가에는 10dB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른이나 아이들이 발로 쿵쿵거리며 뛸 때 나는 그 소음을 측정을 해보면은 45에서 50dB 정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49dB 이하로 지어진 그 아파트에서는 그 발로 뛰는 소리가 이렇게 피해 기준의 39dB 이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소음을 조금 소음 피해에 대해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지금 그 24년도 10월 달부터는 그 700세대 이상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700세대가 되지 않은 아파트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 주체에 일단은 알려서 층간소음에 대해 진단을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층간소음을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시공할 수도 있는데, 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30평형 국민주택 규모인 30평형대인 경우에 거실에 설치할 때 약 한 160만 원 정도 시공이 됩니다. 전체 방까지 전부 다 설치하게 되면 3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시공을 하게 되면은 층간소음이 약 한 60% 정도 저감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이렇게 방지도 중요하지만은 서로가 조금 이해를 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가 이와 같은 현실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하고,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또 조금 그 아래층에 계시는 분들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이래서 이웃 간에 서로 조금 서로 상호 소통을 해서 이해를 넓혀가는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만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